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관세부터도 사겠다며 미국 엄마들이 집단 직구를 시작하고 아마존, 코스트코에 이 한국 제품만 품절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없어서 못 산다는 이 제품. 그런 이 제품을 이제는 한국의 청년들이 전통을 이어가며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가업을 이어가게 된 사연 함께 알아가 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달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릴리 월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영양학 박사이자 푸드 칼럼니스트죠. CNN에서 푸드 칼럼 자문도 하고 웰빙 도시락 책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최대의 난제는 다름 아닌 7살 아들 노아의 식습관이었어요. 엄마, 또 이상한 풀이야?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한 퀴노아와 아보카도 도시락을 건네면 노아는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건강식에 진심인 제게는 매일이 전쟁이었죠. 영양학 박사로서의 지식과 엄마로서의 사랑을 담아 만든 도시락이 매번 거의 그대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노아야, 이건 슈퍼푸드야. 내 몸에 정말 좋은 거란다. 말은 이렇게 해도 아이의 표정에서 읽히는 실망감에 저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책도 쓰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제가 정작 내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다니. 이런 제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아는 학교 친구들의 도시락 얘기만 신나게 했어요. 제이크는 매일 피자 먹어. 맥스는 치킨 너겟이랑 감자튀김 가져와. 하지만 그런 음식들을 도시락으로 싸줄 수는 없었죠. 제 신념과 아이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저희 집 앞마당에서 이웃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새 이웃 김지연 씨가 가져온 음식이 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김으로 만든 김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죠. 검은 해초로 흰 쌀밥과 야채를 담은 그 단순한 음식에 노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인데도 노아는 망설임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 맛있다. 노아의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며 저도 한 조각 맛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김지연 씨에게 김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식품이라고 했죠. 미네랄도 풍부하고 저칼로리의 단백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이들 간식으로 정말 흔해요. 영양학자로서 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으로 노아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김지연 씨에게 받은 김으로 간단한 김밥을 몇 개 만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노아가 또 실망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교 후, 노아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활기찬 발걸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최고였어. 내일도 김 싸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퀴노아, 아보카도, 유기농 채소 샐러드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순한 김이 해냈어요. 노아의 눈빛은 반짝였고 빈 도시락통을 보니 모든 것을 깨끗이 먹었더군요. 친구들도 다 맛있대. 제이크가 피자보다 맛있다고 했어. 피자보다 맛있다고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검은 해초의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김에 대해 검색하며 깊은 밤을 보냈어요. 이게 단순한 도시락 재료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노아의 도시락 성공 이후 저는 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블로그에 김으로 바꾸는 아이들 도시락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폭주했죠. 우리 아이도 채소를 안 먹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김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레시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 블로그 트래픽이 평소의 10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노아와 함께 짧은 동영상을 찍어 틱톡에 올렸어요. 노아가 김으로 밥을 싸서 맛있게 먹는 단순한 영상이었죠. 오늘의 도시락 팁, 한국의 김으로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는 법.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틱톡 알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영상이 밤새 10만 뷰를 넘겼더군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시켜봤는데 진짜 먹어요. 기적이야. 이건 스낵이 아니라 마약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평생 먹었다고. 부럽다. 이틀 만에 시위드 스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틱톡에서 트렌드가 됐어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김을 처음 먹이는 반응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해시태그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가 2천만을 넘겼죠.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푸드 섹션에서 김 열풍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릴리, 당신이 시작한 이 트렌드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 당일, 저는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됐죠. 하지만 노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할 수 있어.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면 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닌 아이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영양학자로서 김의 영양적 가치를 설명하고 노아가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김밥을 만들어 보였죠. 이렇게 밥 위에 올리고 꾹 누르고 김으로 싸면 완성이에요. 노아의 천진난만한 시연이 방송되자 SNS는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샵키즈러브시드라는 새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어요.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김을 먹이는 도전에 동참했습니다. 슈퍼마켓의 김 코너가 텅 비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릴리, 덕분에 우리 메디슨이 드디어 제대로 밥을 먹어. 고마워. 우리 동네 마트에 김이 다 품절됐어. 어디서 살 수 있지? 이 모든 열풍은 어떤 광고도 마케팅도 없이 시작됐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저 한 아이의 진솔한 반응과 엄마의 솔직한 경험담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키다니. 한국의 오래된 전통식품이 21세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던 중 한 한국계 미국인 영양사가 제 블로그에 남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걸 바다의 채소라고 부르셨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에 있었던 보물이죠. 당신 덕분에 이 보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식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제 사명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작은 김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김 열풍이 거세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내 마트에서 김이 품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안 마트만 비었지만 곧 홀푸드와 트레이더조, 심지어 월마트까지 김 코너가 텅 비었습니다. 릴리, 도시락용 김을 어디서 살 수 있지? 친구 제시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우리 애단이 김 없으면 아침을 안 먹겠대. 매일 아침 울음받아야.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은 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묻는 질문으로 가득 찼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엄마들 사이에서 자구책이 생겨났어요. 한국에서 직접 구매하면 어떨까? 누군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김 직구 열풍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금세 전국 단위의 움직임이 됐습니다. 미국 엄마들의 김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그룹이 생겨났고 회원수가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겼어요. 30팩 단위로 공동구매하면 배송비가 절반으로 줄어요. 한 엄마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곧 지역별 소그룹이 만들어졌고 단톡방도 활성화됐어요. 저도 로스앤젤레스 김 직구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릴리, 한국 사이트에 김 할인 행사 중이래. 지금 접속해봐. 새벽 3시였지만 수십 명의 엄마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주문을 조율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그룹은 한국 김 300팩을 주문했어요. 문제는 관세였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김에는 15%의 관세가 붙었어요. 하지만 엄마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관세가 뭐 대수야. 우리 애가 아침을 먹는데. 한 엄마의 단호한 선언에 모두가 동의했죠. 심지어 몇몇 엄마들은 한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해 김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국제 우편물에 김이 가득 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존과 코스트코에서도 김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김은 이제 미국 가정에서 긴급식품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김 없으면 도시락을 못 산다. 이건 많은 엄마들의 공통된 한숨이었죠. 저 역시 노아의 도시락을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김지연 씨에게 연락해 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걸로 버티고 있어요. 김지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근데 제가 알기론 전남 고흥에서 나오는 김이 최고라고 해요. 특별히 2겹으로 만들어서 식감이 좋대요. 그 말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전남 고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고흥은 한국의 남쪽 바다에 있는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김이 특별하다는 정보를 얻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흥 김 생산업체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제 간절함은 전달됐나 봐요. 이틀 후 한국 고흥의 김 생산자 박진우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 저희 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많은 분들이 저희 김을 찾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 이메일 한 통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저는 미국 엄마들과 한국 김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관세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니까요. 이건 제가 박진우 씨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LA 항구에 대형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고흥에서 온 김 수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날, 수십 명의 엄마들이 함께 했어요. 마치 보물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수입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이자 자녀 사랑의 표현이었죠. 미국 엄마들의 김 열풍이 계속되면서 저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대체 이 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영양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저널리스트로서의 탐구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노아야, 엄마가 취재차 한국에 좀 다녀올게.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노아는 제 여행 계획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 많이 사와.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 고흥이었어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마침내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고흥은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다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온화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메일로 연락했던 박진우 씨가 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릴리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박진우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선한 눈매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양식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이 김 수확 시즌이라 운이 좋으셨네요. 차를 타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바다와 맞닿은 작은 포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김 양식장을 보았어요. 저기 바다에 보이는 검은 줄들이 모두 김발이에요. 김이 자라는 곳이죠. 바다 위에 수많은 검은 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그려진 오선지 같았어요. 김 수확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단 5달만 가능해요. 그 중에서도 최상품 김은 1월과 2월에 단 45일 동안만 수확할 수 있죠. 박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며 김 양식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김이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만 수확된다니 놀라웠어요. 작은 배를 타고 김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직접 김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니 경이로웠어요. 박진우 씨와 작업자들이 김발을 들어 올리자 검고 윤기 나는 김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두겹 김이에요. 일반 김보다 두껍고 영양도 풍부하죠. 식감도 더 좋고요. 수확한 김은 바로 작업실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김은 세척, 건조, 그리고 굽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발효 건조 과정이 고운 김만의 특별한 맛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김을 양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전통 기술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도입했죠. 박진우 씨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최신식 설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통 방식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김계의 루이비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고급 원료와 첨단 공정,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김을 대하는 진우 씨의 진지함과 열정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에게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가족의 역사이자 자부심이었어요. 작업실 옆 시식 공간에서 각 구운 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바다의 깊은 맛과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미국에서 먹던 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 맛이 노아와 친구들을 사로잡았구나 싶네요. 박진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은 천연 비타민, 미네랄 창고예요. 특히 요오드, 칼슘, 철분이 풍부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학자로서 김의 영양가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직접 보니 더 신뢰가 갔어요. 하루 종일 김 양식장과 작업실을 둘러본 후 박진우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함께 식사하며 고흥의 역사와 김 양식의 전통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흥 김이 미국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았다니 신기해요. 바다에서 자란 우리 김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밤 고흥의 작은 숙소에 누워 생각했어요. 노아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대서양을 건너 이곳 고흥의 바다와 연결되다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3대째 김 양식을 하는 집안의 막내였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박진우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대학 3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 김 양식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화려한 삶과 안정된 미래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새벽 바다의 고요함, 그 위에 떠오르는 햇살, 그리고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지켜온 이 바다와 김밭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죠. 박진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 졸업은 했지만 취업 대신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너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바다에 있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시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일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양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영학 전공을 살려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죠.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바닷물 온도와 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도록요.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도 활용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운 김의 품질이 더욱 좋아졌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내에서만 판매했지만 점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릴리 씨 같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 작은 고흥의 김이 미국까지 알려졌을까 싶었거든요. 박진우 씨의 김은 한 달 만에 아마존에서 완판됐다고 합니다. 주문이 밀려들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했죠. 덕분에 마을의 다른 김 양식 농가들도 함께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후계자가 없어 걱정하던 양식장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으로 박진우 씨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방금 구운 신선한 김으로 말아낸 김밥은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노아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먹을만 하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진우가 이 김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나이에 새삼 자랑스럽네요. 식사 후 바닷가를 거닐며 박진우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조금 덜 벌더라도 이 바다와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치를 세계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친환경 양식 방법을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전통,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의 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의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단순히 김이라는 제품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이야기와 철학을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희 이야기가 멀리 전해진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지켜온 이 바다와 김밭이 이제는 세계와 연결되다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네요.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김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김이 그저 시골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니 꿈만 같네요. 우리 고흥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식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노아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의 작은 어촌마을까지 연결되다니. 세상은 정말 신비롭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김의 세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었죠. CNN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스낵의 세계화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였어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남 신안 출신의 한국 청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기사였어요. 씨웨이브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전통 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건 스낵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연락처를 수소문해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화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 저는 씨웨이브의 공동 창업자 김태우입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릴리 씨의 블로그와 활동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태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창업자 이민아 씨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 전 실리콘밸리로 왔어요. 처음에는 테크 회사에서 일했죠. 그러다 문득 미국인들이 건강한 간식을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우는 자신들의 창업 스토리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어요. 저희 고향인 신안은 김 양식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김은 그냥 흔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 김의 가치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완벽한 비건 스낵이자 글루텐 프리, 저칼로리, 고단백, 모든 요소를 갖춘 슈퍼푸드였어요. 이민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들을 타겟으로 한국 전통 김을 모던하게 재해석했어요. 김의 다양한 맛과 향을 더했죠. 화면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보여주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의 포장지에 담긴 김 스낵들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트러플 맛, 스리라차 맛, 와사비 맛 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었더군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 카페테리아에 저희 제품이 들어갔죠.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어서 그들은 최근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류 스타 BTS와 협업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어요.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됐죠. 이제는 홀푸드 전국 매장의 입점도 확정됐습니다. 놀라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김을 재해석한 그들의 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미션은 한국 전통을 테크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김은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계획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이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진정성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릴리 씨, 사실 저희가 릴리 씨에게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김의 영양학적 가치와 아이들 식습관 개선에 대한 책을 같이 쓰면 어떨까 해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일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한국의 오래된 전통식품이 젊은 세대에 의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보게 되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어요.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아에게 새로운 김 스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진짜요? BTS랑 같이 만든 김이요. 엄마, 그거 꼭 사주세요. 노아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김 열풍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CNN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어린이 비만 방지 캠페인 렛츠 무브의 일환으로 김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은 최고의 어린이 간식입니다. 저칼로리의 영양가는 높고 맛까지 좋아 아이들이 좋아하죠. 미셸 오바마의 발언이 전국 뉴스로 보도됐어요. 이 발언 이후 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학교 급식에 김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군 기지의 식단에도 김이 도입되었어요.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김의 영양학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미국 전역을 돌며 김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대학교, 학부모 모임, 영양사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곳에서 김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두 번째 책 김 바다에서 온 슈퍼푸드가 출간됐어요. 출간 첫 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책 홍보차 뉴욕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였어요. 진행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릴리, 당신의 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문화적 전유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적 전유가 아닌 문화적 교류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김 생산자들, 특히 고흥과 신안의 어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제 책의 목적이에요. 이 대답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나 봅니다. 방송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릴리, 당신 덕분에 우리 문화의 일부인 김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기뻐요. 어릴 때 학교에서 김 냄새 난다고 놀림받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세계적인 셰프들도 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김을 활용한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였어요. 김은 텍스처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려요. 유명 셰프 제임스 비어드의 말이었죠. 한때 블랙페이퍼라고 무시당하던 김은 이제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에 등장했습니다. 김으로 말아낸 와규 요리, 김을 곁들인 트러플 리조또, 김 파우더를 뿌린 랍스터 등 상상을 초월하는 요리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이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 식재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아시안 마트에서만 찾을 수 있었던 김이 이제는 모든 슈퍼마켓의 주요 코너를 차지하게 됐어요. 김 샐러드, 김 파스타, 김 피자 등 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특히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학교 영양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어요. 그들은 김을 학교 급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학교 급식 메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김 타코, 김랩, 김 크리스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김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학교에서도 매월 글로벌 푸드 데이가 생겼어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한국 음식이었죠. 노아가 자랑스럽게 제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 김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국의 김을 알렸어요.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노아의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순히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엄마의 작은 시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날 밤, 한국의 박진우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 미국의 식탁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당신과 같은 분들이 지켜온 전통이 이제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당신과 같은 열정적인 생산자들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신이 곧 왔습니다. 릴리 씨, 우리 김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더 좋은 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고흥에 다시 오세요. 이번에는 노아도 함께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고 이해의 다리를 놓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으니까요. 김 열풍이 계속되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발표였어요.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에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필수품에는 관세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소비자 단체의 시위 현장에서 들린 구호였어요. 특별히 식품을 위한 예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접 나서서 식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이런 움직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어요. Shop Savior Imports, Shop Keep Him Affordable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딩 토픽이 됐고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필수식품 관세 면제 청원이 10만 명의 서명을 넘겼습니다. 저도 CNN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어요. 한국산 김은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 전체 관세 인상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많은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목소리가 정책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필수식품 및 교육용 식품 카테고리를 신설해 일부 품목은 관세 인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무역 정책 역사상 유례없는 접근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김 생산 지역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어민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박진우 씨와의 화상 통화에서 그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릴리 씨, 솔직히 너무 많이 나가서 혼났어요. 우리 마을 어민들 모두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문제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뒤에 숨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관세 인상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어요. 관세가 실제로 오르면 미국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텐데. 그래도 김을 계속 찾아주실까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국 부모들은 이미 김의 가치를 알았어요. 약간 비싸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필수식품 예외 조항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니까요. 수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흥과 신안의 어민들은 협동조합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했어요. 젊은 귀촌인들이 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최근에는 냉동 김밥까지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2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대요. 믿어지세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공식 수산물 수출 통계에는 이 모든 성과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은 해조류로 분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김밥은 가공식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제 경제적 영향은 통계보다 훨씬 크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김의 영향력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통식품이 어떻게 국가 경제와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 끝에 바다의 기적 김이 세계를 연결하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PBS에서 방영된 이 다큐는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노아와 제가 고흥을 다시 방문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아는 박진우 씨의 가족들과 함께 김 양식장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진우 아저씨처럼 김 양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노아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음식을 통해 연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제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바다에서 태어난 김. 그 작은 조각이 세계의 식탁과 젊은 어민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적 장벽이 생길 수 있지만 이미 김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기회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바다와 인간의 오랜 공존이 만들어낸 이 검은 보물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이메일함은 세계 각국에서 온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릴리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문화유산인 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촌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영향력이 제가 시작한 작은 도시락 실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흥을 방문하게 된 저희 가족은 박진우 씨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방학 때마다 고흥에 가서 김 양식장을 구경하길 좋아했어요. 바다 위에 줄지어 있는 김발을 볼 때마다 노아의 눈은 마법을 본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바다에서 어떻게 이런 맛있는 게 자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노아는 김 양식장을 바라보며 감탄했죠. 어느 날 고흥 방문 중 노아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아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 안 그래도 그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날? 엄마가 처음으로 김 도시락을 싸줬던 날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요. 내일도 김 싸줘라고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노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반응, 그들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 멀리 김 양식장에서는 박진우 씨와 마을 어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김은 이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떤 관세도, 어떤 장벽도 이 바다의 기적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만든 김 이야기가 또 세계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노아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찬 미래를 보았어요. 김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세계로 퍼져나간 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다의 기적이었습니다. 관세 논쟁도,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막지 못한 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자 기록자로서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김 한 장의 여정은 그저 수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세상과 연결된 한 남자의 선택.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죠. 고향의 바다를 지키며 대를 이어온 그 노력과 자부심. 그리고 그 김이 미국 가정의 식탁을 바꾼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이 작은 김 한 장의 여정은 그저 수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세상과 연결된 한 남자의 선택. 그 안에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살던 소중한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고향의 바다를 지키며 대를 이어온 그 묵묵한 노력과 가슴 뭉클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작은 김 한 장이 지구 반대편 미국 가정의 식탁을 바꾸고 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되찾았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김 한 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따뜻한 이야기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꿈을 향한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감동탐사대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린 감동탐사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